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빌라 컨설팅 흔적만 남아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거 몇 년 전부터 고급 외제차들이 항상 이거 대여섯 대씩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가로 이렇게 써 있는데 간판은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무소 대표는 전국 2위로 추정되는 빌라왕과 공모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빌라 약 460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600억 원인데도 법원은 이 사무소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 씨와 화곡동 빌라왕 김모 씨의 배우로 지목된 신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깡통 전세 사기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고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 빌라에서 많이 벌어졌죠. MBN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시내 신축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 신축 빌라 전세의 절반가량이 깡통 전세였고 특히 화곡동은 82%가 깡통 전세였죠. 데이터 M 민경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온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 일당. 이들은 주로 신축 빌라를 노려 전세금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기 위해 MBN 데이터 취재팀이 지난해 이뤄진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 약 12만 5천 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빌라왕들의 주 무대였던 강서구 화곡동이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중심이 됐던 신축 빌라 전세 거래도 604건으로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깡통 전세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지 분석해봤습니다. 깡통 전세 거래가 무려 82%였는데요. 이곳 화곡동의 신축 빌라 거래 10건 중 8건이 깡통이었던 겁니다. 범위를 서울 전체로 넓혀도 신축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비율은 무려 47%, 절반 가까이에 달합니다. 목적 자체가 전세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고정금리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등 곳곳에서 터지는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데이터 취재팀 민경 기자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민 기자, 먼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빌라 전세 거래 데이터 12만 5천 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빌라왕 일당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신축 빌라,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빌라의 전세 거래 5,051건을 골라냈고요. 여기에 부동산별 실거래가 데이터를 합쳐서 전세금이 실거래가의 90%를 넘는지, 그러니까 깡통 전세였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빌라왕 일당이 신축 빌라를 콕 집어서 사기를 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빌라 자체의 좀 특성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와 달리 가격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거래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실거래가 확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사회 초년생들이었잖아요. 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빌라왕 일당이 전세 사기를 벌여왔던 겁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봤지만 정말 상황이 심각하던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 화곡동에서 이뤄진 신축 빌라 전세 거래가 총 604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 495건, 그러니까 82%가 깡통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495건을 좀 일일이 살펴보면요. 아예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는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경우가 377건이나 됐고요. 아유. 한 빌라는 전세가율이 무려 175.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해 거래된 화곡동 신축 빌라 전세가율 평균은 무려 101.2%였는데요. 그러니까 화곡동이 그야말로 빌라왕 일당의 놀이터였다, 이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화곡동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곡동에 빌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도 좀 두드러졌던 거지 다른 지역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빌라 전세 거래가 이제 100건 이상 일어난 좀 이제 빌라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요. 서울 신림동의 깡통 전세 거래 비율은 75%, 금천구 독산동 87%,
양천구, 신월동 97%로 엄청난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동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신축 빌라 전세 거래가 깡통 전세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서울 전체적으로는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등 이제 서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깡통 전세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체 신축 빌라의 깡통 전세 비율은 47%, 그러니까 두 채 중 한 채였습니다. 지역은 그렇다 치고 아무래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 그리고 청년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축 빌라들 분석한 신축 빌라들을 이제 가격별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위 25%인 저가 빌라, 상위 25%인 고가 빌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가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비율은 무려 80%로 고가 빌라의 5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가 서민층을 노린 범죄였다. 뭐 이렇게 추측할 네. 수 있는 대목이죠. 더욱 안타까운 건 경제 불황 속에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네. 다시 저가 빌라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월세도 엄청 올랐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엄청 크고 하다 보니 그나마 그래도 전세가 쌀 것 같아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세 사기, 대형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주범 외에도 공인중개사가 이제 일당으로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진 않았다. 뭐 이런 비판이 종종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법원이 고객에게 깡통 전세라는 걸 속인 중개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분위기는 뭐 바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예, 민경현 기자 고맙습니다.